실생활에 들어가서 이제 보험 상품들 잘 알겠는데. 아니, 너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이성적인 측면에서만 경제적으로 내가 기대값이 떨어져라고 얘기 못 하겠죠. 아니 근데 친구나 친척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들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다가 매정하게 그렇죠. 야, 나 알아봤는데 이거 뭐 나 경제적인 효용도 하나도 없고 너 몇 배 받는다며? 야 그거 1년치 다 네가 처먹으려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뭐 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래서 밥 사준 거 아니야. 그럼 연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나 너 얼마 받는 줄 알아. 너 나 10만 원짜리 들게 하면은 나쁜 사람 150만 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 알긴 알지만 너 그리고 1년 동안 나 해지 못하게 할 그렇지. 거잖아. 그리고 2년째는 나 해지해도 된다고. 자꾸 네가 한 달 먼저 내준다고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관계가 저는 그래서 참 이 보험이 너무 변질되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를 엮어가지고 자꾸 아니 보험 회사에 설계사를 할 때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가장 좋아하는 보험 설계사가 누군지 아세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랍니다. 설계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으면 아직 주인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그 보험 비즈니스는 지인 비즈니스로서 바라보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그죠. 한번 이제 쭉 빨면 표현 자체는 빨대로 쭉 빨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상 내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굉장히 친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해달라고 하면은 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또 현실이어가지고 제가 뭐 앞에서 막 이런 얘기를 다 했어도 우리가 그렇다고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그냥 의절하세요. 들지 말고 의절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아니면 막상 맞닥뜨리면 못하죠. 아니면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드세요. 이러면 제일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하죠. 저는 저 케이스는 저는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 나의 그 친구와 친척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구별해서 안 들어주면 진짜 되게 난감한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친척 같은 경우는 들어주고요. 저는 해지를 합니다. 좀 지나서 해지를 해서 물론 손해죠. 제가 얼마 손해긴 하는데 저는 그 손해를 보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얘기도 해요. 나는 하다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해지를 해도 그때는 또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친구도 뭐 아예 서로 아는 거죠. 그렇다고 막 무리해서 월에 100만 원. 그렇진 않죠. 그러면 의절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이면 의절보다는 때려야죠. 너 나한테 왜 이러니 하면서. 그럼 이제 안 보겠다는 얘기인 거고. 관계를 생각을 해서 아예 안 들어주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이만큼 냈을 때 얼만큼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는 건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나 우정의 정도를 뭘 얘기하니까 돈 주려고 하는 거지 지금. 어차피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10만 원짜리 보험을 내가 든다 하면 이 친구한테 협상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나 반절 한 150만 원 정도는 내가 이 친구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로 본인이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15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내가 이 친구에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다.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들어주고 만약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한 1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10,000원 들어줘야 돼. 그럼 10,000원짜리 뭐. 맞죠. 10,000원짜리 들어줘. 뭐 실비 같은 거는 필요하기도 하니까. 아니면 뭐 안보험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그냥. 근데 그 적립 들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고 순수 보장료로만 들 거야 하면 얘가 너 아는 놈이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나는 10,000원짜리 친구인데 10만 원짜리를 자꾸 들라고 그래.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10,000원짜리를 들지 10만 원짜리를 들지 유지 관계에서 어떤 판단하기 위한 잣대를 등급을 무슨 말씀인지 매겨서 어차피 줘야 되는 그걸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연할 거 아니면 이걸 아예 뭐 딱 잘라서 들지 말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했던 분도 있어요. 좀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서로가 나쁘지 않아요? 저도 그 사람도 나빠하고 나도 그런 게 되게 안 좋잖아요. 저도 지금 나의 행복에. 저도 좀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작은 거라도 들어주려고 하는 편인데 관계가 그러면은 근데 예전에는 저도 좀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그냥 싫어 나 필요 없어 그렇게 했었는데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때 이제 등급별로 나누라는 게 좀 우리 등급인데 등급은 좀 그렇지만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누게 되고 그 태도도 A등급이라고 하겠습니다. B씨가 있으면 A등급이 다가오면 제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저도. 근데 C가 얼토당토안하게 A처럼 하면 걔는 이제 또 제가 더 손님인데 아닌 거고. 근데 막 되게 막 좋은 것처럼 막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만약에 들라고 그래. 그렇진 않아요. 그럼 이제 또 빈정상하죠. 처음에 원래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난감하다가 아니고 이제 관계를 끊어라. 보통 그렇게 멘트를 하시죠. 저는 원래 그런 성격상 그냥 딱 그런 멘트를 해요. 왜냐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끊어라. 근데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내 행복에 충분히 맞죠.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 효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100% 다 끊어라라고는 얘기 못하고 적당히. 근데 알고 해라. 그렇죠. 결론이에요. 저는 그걸 하더라도 이제 다 끊어라 안 끊어라 뭐하라 이건 모르겠는데 알고 본질은 알고 실체는 알고. 그러니까 너가 얼마 주는지는 알아. 알아. 맞아요. 그래서 얼토당토 아는 놈한테 많이 주지 마라. 근데 요것만 제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좀 많이 빈정상해 하더라고요. 그 보험을 든 사람들한테 그 보험을 본인이 들었던 설계사가 나 이해했습니다. 그거를 딱 알려주니까 그 보험 든 사람은 빈정 상한다는 거죠. 알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 사람 C인데 이런 거는 지금 A가 나 억지로 들었는데 그 사람 어쨌든 도와주려고 든 거고 나도 알고 들었어. 근데 그렇게 많았던 거야?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가는 줄은 몰랐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의 보험을 들었을 텐데. 알고 했으면 좀 더 적은 금액을 그냥 5만 원짜리 대충 들었을 텐데 막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들었던 게 너무 좀 화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200을 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너한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난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요. 차라리 그냥 야 나 어려우니까 좀 이거 들어줘. 또 너무 그렇게 가는데. 근데 너무 좀 자존심 상하는 건 아닌데. 근데 막 마치 막 너무 너를 위하는 것처럼. 나는 근데 금융에서 우리가 전제를 또 깔아야 될 게 우리를 위한 건 없어요. 이걸 다시. 솔직히 설계사도 알잖아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람을 위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내 이익이 훨씬 크니까. 내가 필요한 나에게는 좀 손해일 수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위험 해지용 보험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대가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막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얘기하면 좀 본질에서 못 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소멸성으로 10년짜리 들고 너를 위해서 들지. 만 원짜리 들고 10년 뒤에 좀 할증이 아니라 10년 뒤에 좀 금액이 올라갈 텐데 그때 또 2만 원짜리 저한테 드세요. 이렇게 했어야지 맞는 거지. 그렇게는 안 하죠. 일단 그 나중에 뭐 보장도 받고 원금 손실도 나지 않아야 되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도 받고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고 너 자식한테 상속도 하고 절세도 되고 좋잖아. 30만 원짜리 들어. 널 위한 거야. 다 좋은 거야.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서 들어놓고 제가 제일 전 그것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또 나타나가지고 더 좋은 거 또 생겼대요. 더 좋은 거. 그거 해약하고 35만 원짜리. 개싸움이 나오군요.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솔직히 보험 중에. 아니 그러니까 나쁜 거고요. 덜 나쁜 게 있는 것뿐이에요. 보험은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은 좋은 게 없다. 근데 1년 뒤에 또 이걸 깨고 또 들어. 그럼 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은 보험사 돈 주는 거라고. 그렇죠. 1년은 다 줬죠. 내 돈 설계사 다 주는 건데 이거를 나 좋은 거 나왔다고. 보험회사 직원 지금 나 1년째 다 날려가지고 이제 좀 내 혜택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내가 낸 돈 대비 100%도 아니고 그러네요. 90%, 95% 되는 적립금 받아가면서 이제 좀 쌓여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덜 손해보면서 쌓이고 있는데 덜 손해가 정말 이거를 깨고 또 1년치 또 다 너한테 주라고. 저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이제 의절하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예외는 있어요. 소멸성 뭐 1년짜리 내는 거는 그래도 금액도 적고 괜찮아. 이건 뭐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그럼 해봤자 뭐 아까 보셨듯이 8,000원, 9,000원 내던 거 계속 또 연장해서 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막 덕지덕지 정리 없이 뭐 변액, 종신, 뭐 20년 납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시 깨고 또 들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이 화가 나셨네. 지금 쓰시는 거 보니까 싹 지워버리셨네. 근데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당해요. 아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왜곡이고요. 모르면 당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젊든 뭐 나이가 많은 분이시든 대부분은 또 근데 나이 많으신 분이 좀 당한다고 얘기한 이유는 더 많이 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인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나쁘다. 이건 진짜. 난감하다. 되게 이쁜 말인데요. 나쁘다고. 나쁘다. 나쁘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 아시고 이제 지식을 하나씩 좀 쌓아서 이런 거는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어서 뭐 젊어서 들어라. 최대한 빨리 들어라. 나중에 가면은 비싸진다. 그리고 이제 뭐 소멸성 같은 것도 자꾸 갱신형으로 들면은 나중에 가면은 비싸지죠. 아니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비싸지죠. 나이가 들면은 위험이 올라가니까 당연한 건데 비싸지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일찍 들어서 좋은 건 아니다. 일찍 많은 돈을 내는 게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일찍 많은 돈을 내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초기에 아까 그려졌던 그림이죠. 나중에 많은 돈을 이렇게 평균 내서 지금 이렇게 돼서 나중에 많이 쓸 거 땡겨서 내야 되는 거죠. 땡겨서 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비싸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했던 유지율이죠. 이 유지율도 그렇고 요 갈수록 본인의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고 그때 필요한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보험으로 해서 최대한 적은 금액을 내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만드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널리한 건 없다. 모든 금융상품 중에 나를 위해서 만든 건 단 하나도 없다. 이게 본질이네요. 어쨌든 얘기를 하지만 모든 거는 다 나한테 조삼모사로 속여가지고 그들이 최대한 뽑아먹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한테 그게 필요한 건지. 그래서 들면 상관없는데 정말 내가 30년 평생을 내가 똑같은 상황으로 리스크 변화 없이 똑같은 그 패턴으로 살 자신이 있으면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나중에 좀 많이 내더라도 나중에 하면 비싸진다가 저 말이 뭐 그렇게 위협 말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일 말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맞는 말이에요. 뭐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다. 원래 손해다. 원래 손해잖아요. 들자마자 손해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미 손해는 다 봤다. 첫 1년에 넌 이미 손해 다 지급했다. 지금 그리고 2년, 3년째라고 해서 그 손해를 본 거를 만회해주는 게 절대 아니다. 조금 덜 손해보게 이제 가는 거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덜 손해보고 그리고 내 돈의 적립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기연급형 같은 경우 저축의 그런 성격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 내 돈이 적립되는 게 많아져서 그게 금리로 해서 계속 이자가 복리로 붙기 때문에 마치 내 원금이 막 많아지고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돈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도 손해다. 그것도 경제적인 관점에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뒤로 가서 늘어나는 그 금액도 차라리 그때부터라도 적금으로 계속 구우면은 나중에라도 그게 더 이익이다. 결국엔 매 기마다 손해는 다 손해다. 어차피 다 손해다. 다 손해다. 처음에는 아주 큰 손해, 그 다음에는 조금 손해씩이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이득이 되는 한 기간도 없는 거 맞죠? 그렇죠. 내가 이득 보는 거는 없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상품, 저희가 뭐 100% 모든 상품을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지했을 때 약간 이러면 좀 약해 보이나요? 아니 100% 맞아요. 아니 그거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급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빠진 인자들이 있잖아요. 그 인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만든 거지. 잘못 만드는 게 간혹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잘려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들었는데 그 상품이 없어지죠. 그 상품은 없어지고 그 담당 콘트 그런 상품 만든 애는 좌천당하죠. 그렇죠. 왜냐면 회사에 상품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다. 유일하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게 한 20년에서 30년 전에 들어놓은 고정금리 상품 같은 게 있어요. 연에서 맞아요. 연에 막 10% 이자 주고 이런 걸로 설계된 게 있는데 정말 소수의 그런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냥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그런 보험이 당신한테 해당될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덜 손해나고 많이 손해나는 것만 있지 그냥 다 손해다 라는 입장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막 그런
거의 발생하지도 않는 과거의 어떤 맞아요. 고정금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품은 진짜 미미한 거고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 그냥 쉽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보험은 이 세상에 없다. 본인이 그런 걸 들으셨다고 하면은 보험사에서 계속 전화 올 거예요. 그렇죠. 없애라고. 더 좋은 거 나왔으니까 더 바꿔주겠다. 많은 이익을 막 드릴 테니까 선물 드린다.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통신사 요금 예전에 정말 무슨 커플 요금제처럼 안 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요금제 정도에 대한 과거에 이제 그런 상품이라서 근데 그것도 계속 전환시키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설령 그런 막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테크가 아니죠. 설령 내가 100을 낸 거를 뭐 110, 120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보험 성격에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하면 저는 맞습니다. 해지하는 게 좋다. 아니 보험은 재테크가 아닌데 재테크의 개념을 붙여서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고 금액을 그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짜진 게 본질이에요. 그냥. 보험은 좋은 보험은 없다. 이제 비쌀수록 저 좋은 들어가면 다 X예요. 그냥. 비쌀수록 더 많이 뜯기는 거죠. 혜택이 많다. 기능이 많다. 이게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얘기죠. 비쌀수록 그냥 많이 뜯긴다. 이게 결론이에요. 많이 뜯긴다. 보험은 다 나쁜 보험이다. 좋은 거 없다. 그런데 나쁜 보험이라보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경제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위험을 해지하는 목적성 보험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저희 한문적인 얘기네요. 완벽하게 네 목적에 맞는 보험이 아니면은 뭐 해지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명확하네요. 그래서 저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손잡고 해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아봤고요. 분석은 저도 이거를 얘기를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거를 딱 정리를 해놓고 뭔가 중심 한 문장을 잡고 나니까 실천 행동 강력으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제일 잘하셨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알려드려야지라고 했다가 10년을 들어놓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와서 해지를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어떤 욕심, 조금이라도 어떤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는 욕심,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 욕심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알 수 없는 상품들 모르게. 근데 뭔가 이득 보는 느낌처럼. 마치 근데 저 그림 너무 멋있네. 저 귀에다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와. 욕심 많은. 이거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저 그림은? 정말 웃긴다. 욕심 많은 호구인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욕심 많은 호구입니까? 오른쪽은 뭐예요? 금융회사요? 그렇죠. 설계사. 금융회사. 설계사와 이제 이 파생 상품들을 설계하는 금융사죠. 욕심을 부리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원금 보장, 저축, 연금, 종신 막 죽어도 늙어 죽어도 드립니다. 상속도 된다. 상속, 절세까지 하세요. 이 절세까지 해가지고 이 개인의 이런 욕심들을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것처럼 속여가지고 정말 다양한 알 수 없는 파생 상품들을 설계를 해서 금액을 최대한 당신한테 받아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정말 악랄하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본질은 간단한데 그 본질을 얘기 안 하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맞죠. 뭔가 들었을 때는 막 다 좋아 보여.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난 뭐 들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떨 때 이득을 보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실제로 뭐가 좋은지도 몰라. 나중에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했는데 못 찾아 먹어요. 뭐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니까. 그 밴드가 넘었으면 이득이 났는데도 못 버는 상품. 그 DLF, DLS 같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파생 상품들. 물론 보험 상품은 아니지만 그 뭐 주식 관련 펀드 관련 상품들도 다 그 설계사들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DLF, DLS도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난다고 디폴트 없다고 얘기하고 위험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죠 사실은. 그냥 연 확정 4%에서 5% 드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죠. 예금 드시면 지금 정기예금 들면 뭐 1.5%나 받나요? 4%씩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2%도 못 받으시는데 연에 고정으로 4%에서 5%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거의. 이제 거기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저 악마 같은 애는 수수료를 떼가는 거죠. 네. 수수료를 1%나 떼가는데 1%나 떼가는 거죠. 나 4~5% 주면서. 저 4% 줘, 4%. 4% 운영보수 빼고 하면 뭐 3% 뭐 하는 겁니까, 저게? 운영보수 빼고 4% 주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손해 발생하면 네 거라 그러잖아요, 이제. 얘는 손해 하나도 안 보잖아. 리스크 없잖아. 리스크 빵. 리스크 빵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 약간 이것만 털어가지고. 입 가리고. 털어가지고 1% 가져가는데 나는 저거 망하면 큰일 나는데. 원금 손실이 마이너스 100%예요. 한도가 100%인 거죠? 없는 거였잖아요. 0%. 아예 깔끔하게 영원될 수 있는 상품인데 이거 3억이 빵 되는 건데 5억이 빵 되고 2, 3억 넣으신 분들 지금 되게 많잖아요. 이거 지금 빵원 됐잖아요. 금리 DLF 얘기하면 채권금리 떨어져가지고 그냥 빵 될 수도 있는 거였는데 뭐 지금 벌써 2, 3천억이 벌써 도달을 했던데요. 0%로. 근데 쟤는 금융회사는 그 어떤 손실에는 1도 책임이 없어요. 손실을 책임이 없고 1% 가져가는 1% 다 가져갔어요. 이미 먼저 뛰고 시작합니다. 선치기 때문에 보험도 똑같다는 거죠. 보험도 1년치에 다 뗀다. 1년 동안 이미 다 떼갔어요. 내가 낸 거. 아무 손해도 안 봐요. 그리고 그런 상품들 다 금리 연기형이기 때문에 금리 떨어지잖아요. 나한테 지급하는 돈이 떨어지는 거죠. 그 해지 환급금 떨어져요. 손해 하나도 안 봐요, 이 사람들. 보험금도 계속 매년 갱신되고 그 뭐라 그러지? 위험료율이라고 그럽니다. 위험료율이 재산정하고. 위험료율이 재산정되고 거기에 맞게 또 계속 설계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보험사고 망한다 어쩐다 해도 계속 이렇게 해서 실비 같은 경우는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모집이 그냥 중심이에요. 모집을 얼마나 하냐, 모집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애초에 본인들 손해를 안 보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이 전부죠. 뭐 계속 매년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산정하고 보험금도 손해가 볼 수 없는 구조예요, 보험사는. 가입을 무조건 많이 받고. 맞죠. 금액은 크게 하고.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게 이 보험사의 목표인 거죠. 계속 속닥속닥 해가지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이걸 뿔은 뭐예요? 악마를 얘기하는 건가요? 귀가 이렇게 팔랑귀로? 귀가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내가 욕심을 내면 모든 이제 사기가 다 마찬가지인데 내 욕심을 이용하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그렇죠. 욕심이 적은 사람은 사기를 당해도 적은 금액을 당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사기 당하죠. 그리고 상황이 절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잘 알아야 된다. 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죠. 중심을. 본인의 리스크가 뭔지, 내가 정말 욕심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목적에 맞게 이거를 내가 지금 설계한 건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정말 냉정하게. 내가 지금 낸 거 아까워가지고 지금 계속 이 사람들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계속 그래서 욕심을 못 놓으면은 계속 후퇴되고 있는 거예요. 당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금융사, 이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에게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이 거꾸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상품을 권하나. 왜 펀드의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가. 왜 이 금융사는 이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는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가. 어디서 돈이 와서 이렇게 이득을 많이 남지? 네 돈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라임 해지펀드는 왜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잘 나갔는가. 그러니까 금액이 계속 많아졌나. 왜 이 사람. 좀 또 딴 생각하는 거죠. 이 돈은 어디서 지금 들어온 건가. 이게 진짜 운영해서 번 건가. 여기에 해지펀드의 상품을 보면 실제로 되게 굉장히 부실하게 짝이 없는 상품들인데 이게 어떻게 매년 5%에서 막 7%씩 지금 누구 돈 막아서 누구 돈 죽이는 건 아닌가. 수익률 어떻게 이렇게 계속 돌려줬나. 이거는 만기가 최소 3년에서 5년짜리 상품들인데 다단계가 느껴지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매년 내가 요구할 때마다 돌려줬을까?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내가 여태까지 많이 들었던 그 뭐하고 되게 비슷한데? 뭐 이런 거지. 폰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폰지라고는 전 안 했어요. 제가 했네요. 다단계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데 나중에 계속 금액을 올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튀겠죠. 대표 사라지고 물론 그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외형적으로 보였던 그 모습들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 사실은. 얘기는 이제 그렇든 안 그렇든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들어갔고 이제 뭔가 이치에 맞지 않고 왜 얘는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 얘는 왜 나한테 자꾸 이거 사라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좋다고 그러지? 그렇지. 그거? 나한테 왜? Y를 끝까지 해야 되네. 수수료가 이렇게 높은데. 결국에는 상품을 딱 보험 상품 가입하면 그 창구나 뭐 은행에서 가입을 했건 그러면 선물을 이렇게 줘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선물을 준다는 얘기는 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팔랑팔랑 하는 얘기하고 있는 애가 나 오늘 돈 벌어줘서 네? 왜 선물을 주겠습니까? 너가 오늘 10만 원짜리 들어줘서 나 지금 100만 원 얻었네? 너 2만 원짜리 무슨 스팸 세트나 가져가? 하나 예지만 그런 얘기, 본질을 알아야죠. 뭐 그런 금융상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하고 지금은 이제 보험상품 두 가지 정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들 외에도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또 다 아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저희도 이제 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뭐 예시로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또 하나씩 얘기를 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보고 좀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잘했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고민을 하고 자기가 확신 있게 선택을 했느냐 그런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틀렸냐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금융 쪽에 있어서도 그거를 본인이 알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목적에 맞게 그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스터디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고등학교 시절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통해서 이제 좀 제대로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이제 지금은 또 성인이 된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성인이 된 입장에서는 이 금융의 코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